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는 회로를 잠깐 봤었는데요. 요게 이제 IP2022이라고 하는, 인터넷 전용 칩이고요. 아까,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IP2022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IP2022은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그 회로에 이런 주변의 이런 연결들은 이 칩에 제공하는 칩사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써라 이렇게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주면 되고요. 우리가 활용하는 거는 이 칩하고 아까 이더넷 보드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 우리 그 지급이 칩하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스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딴 프로그램만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우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더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 깊은 부분까지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제 제어보드고요. CPU,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급이 모듈, 칩, CC 2420의 칩 모듈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동상에 구동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써볼 수 있도록 넣기 위한 거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전체적인 그림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급이 칩을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파트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칩 자체를 가지고 모터를 제한다든가 아니면 뭐 센서의 입출력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전등이라든가 콘센트, 그 다음에 가스 센서, 그 다음에 DC 모터, 그 다음에 이제 부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누가 이제 사람이 왔는지 없는지 이런 거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제 지급이 칩하고 붙기 위한 그런 회로를 넣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는 그 각각의 모듈을 어떻게 붙여서 쓰느냐는 그 회로 구성할 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IoT 회로를 구성할 때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해서 설계를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은 요약 정리를 해놔서 뭐 내용이 이제 그 깊게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지급이라고 하는 그런 모듈만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IoT를 구성할 건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렇게 이제 회로가 구성된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요 지급이를 통해서 이제 LED를 우리가 제어를 하고 싶다, 아니면 모터를 제어하고 싶다, 아니면 뭐 센서를 제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그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짜서 구성이 돼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 짜서 구성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하고 연결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요 처음에 요 설계했던 이 보드가 이더넷 보드고, 이 속에다가 우리가 IP 고정 IP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서버 역할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내가 이 조그만 소형 컴퓨터를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이제 IP가 있고, 그 IP뿐만 아니고 요거에 대한 뭐가 있냐면은 이 안에 그 웹페이지라든가 웹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장을 해서 그 IP를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요 보드를 컨트롤하는 개념이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한 IP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IP를 통해서 내가 저 보드를 이제 연결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결하는 거는 원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IP를 제가 넣어서 192.168.0.128 192.168.0.128 이렇게 이제 얘에 대한 IP를 지정을 해놨어요. 이 보드에 대한 IP를.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간에 외부에서 요 IP만 치면 이렇게 이제 웹이 떠요. 웹 페이지가. 이거의 웹 페이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보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보드에 대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니까 이제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라는 게 있고,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있고, 이런 용어들은 뒤에서 다시 이제 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이트웨이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이라든가 이런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보드가 외부하고 인터페이스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리얼 통신으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그런 통신조차도 요 안에 이제 구성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웹페이지는 어디에? 요 칩 속에 내장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IoT 기술을 이제 구현하고 개발을 하고 배우려면 당연히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잘 알아야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드웨어 구성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구성을 어떻게 할 거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이런 IoT 장비를 만들 때 상당히 편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의 칩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칩들을 내놓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웹을 통해서, 이거는 뭐 내 핸드폰으로도 연결이 돼요. 저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는 거니까 PC에서 접속을 하던 아니면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던 접속을 해서 저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하고 보내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IoT 기술을 배우려면 네트워크 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구조도 또 알아야 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네트워크 교육을 좀 했었는데, 그건 또 별도 독립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뭐 걔만 또 할 수는 없고, 요 책에서는, 그 부분은 약간 언급을 해드려요.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시, 참고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전반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깊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다시 볼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이거는 뭐 예전에 인천대학교 쪽에 테스트한다고 이제 요 앞에 부분을 약간 이제 사고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핸드폰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가 온오프가 되도록 이렇게 전등이라든가 아니면 스위치라든가 콘센트라든가 아니면 가스밸브라든가 뭐 도어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알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여기로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홈 오토메이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무선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각각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이것도 뭐 시간 되면 사실은 한번 구현된 거를 연결시켜서 보고 이러면 참 좋은데, 좀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 개념적인 거를 잘 알고 있으면 차후에 이걸 가지고 응용하거나 실험할 때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개념은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회로는 앞전에 제가 살펴봤던 회로고요. 어쨌거나 여기에 이제 지급이에 칩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메인 지급이에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는 PIC 칩인데요. 이 칩에다가 이렇게 이제 LED를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무선으로 내가 정보를 받고, 받은 정보를 통해서 이 칩을 통해서 뭐예요? 요 LED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수신부 개념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수신부라고 해서 송신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송신과 수신의 개념을 이제 그 한쪽은 보내고 한쪽은 받는다, 이 개념도 있지만, 요즘 모듈들은 송수신이 다 되게 되어져 있으니까 한 모듈이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규모적으로 좀 달라지게 되고 있는 거죠. 일례로 아까 여기다가 여기 요 칩에다가 지급이 칩이나 이런 거를 제어보드를 붙여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개념으로 보면 마스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센서 모듈들이 있어서 뭐 전구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걸 키게 되면 이게 하나의 슬레이브의 개념이 되는 거죠. 슬레이브. 그러니까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송수신이 되고요. 얘도 송수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어떻게 놓고 쓰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마스터냐 슬레이브냐 이제 요게 좀 연결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부류의 개념만 좀 이해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레이브 쪽 붙이기가 딱 쉬운 거죠. 무선 모듈,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제어. 현재는 LED지만 저기다 이제 어떤 걸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릴레이라는 거를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릴레이인데 그리고 릴레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콘센트라든가 뭔가 붙여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원격으로 내가 외부에 릴레이 접점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장치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서 집에다 설치해서 써도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접속을 한 다음에 뭐 불을 끈다든가 불을 킨다든가, 그 다음에 침입자가 들어오면 내 스마트폰에 정보가 날라와서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 영상을 또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색다른 기술은 아니고 요즘 나오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요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기본으로 장착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 집에서도 뭐 이렇게 네트워크로 해서 집에 이제 가스라든가 뭐 이런 거 제어하는, 그리고 등도 제어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통신사들이 다 제공을 하니까요, 요즘은.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통신사가 제공하는 거는 그 통신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모듈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구조를 개발을 해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있는 거 갖다 그냥 활용만 하면 되긴 하지만, 그거를 제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엔지니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조나 어떻게 설계되고 그 내부적인 것까지도 좀 이해를 해 놓으면 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밑에 뭐 이건 릴레이고요. 릴레이는 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릴레이라고 하는 소자는 안에 이제 코일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코일로 해서 접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오프 접점을 만들게 되고요. 이 온오프 접점을 통해서 뭔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죠. 그리고 전압도 5V나 이런 조그만 낮은 전압부터 해서 225V 이상 접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릴레이들은 우리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접점을 많이 해서 제어하는 것들 있죠. 스마트팜이라든가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소자였죠.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설계하고 싶다라고 하면 잘 알고 있어야 되게 될 것 같아요. 뭐 접점이 실질적으로 접점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제어용으로 쓰다 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많아야 뭐 20점 30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저점의 기준이 어디까지 이제 붙일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 설계할 때 몇 개의 접점까지 붙일 거냐에 따라서 설계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고 소프트웨어에다가 그 기능을 내장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릴레이 구조나 제어는 뭐 실제 실험을 해보면 참 좋은데, 실험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후에 개별적으로라도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릴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릴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컨센트 220 컨센트를 제어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게 릴레이예요. 여기가 요거는 릴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그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그런 소자고요. 사실은 요즘은 요 2단으로 이거를 2단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이거 2단으로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이 릴레이 있죠. 릴레이로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제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릴레이에다가 직접 CPU하고 붙여도 돼요. 어떤 것들은. 그 다음에 이 릴레이가 유접점이라고 하는데, 유접점은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따다다 이렇게 붙는 소리가 나고요. 무접점은 소리가 없어요. 반도체 소자 개념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접점 같은 경우로 쓰게 되면 뭐 아주 더 간편하죠.
그러니까 릴레이 소자가 어떤 소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실제 설계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IoT 기술을 우리가 배우려면 결국은 하드웨어 기술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되고요. 하드웨어 기술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요 구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깊게 또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과목만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아니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뭐 그 아두이노라든가 뭐 이게 다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우리가 요런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조는 그렇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요게 이제 접점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 화면은 이제 홈페이지니까 스크립트 개념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 화면 구성은 이제 다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그리고 이 구조가 이제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것만 알면 홈페이지 구성 뭐 금방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다 이렇게 릴레이 집솜으로 많이 했네요. 왜냐면 온오프 제어니까. 근데 전구도 온오프 제어, 그죠? 그 다음에 컨센트도 온오프 제어, 다 온오프 제어죠 사실은요. 요즘 뭐 디바이스들이 컨센트 자체도 안에 접점을 해서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컨센트도 마찬가지고요. 요 그 밸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밸브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코일이 들어가 있고요. 릴레이 접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릴레이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팜 분야에서도 거의 다 온오프죠. 거기에 좀 더 들어간다면 이제 ADC 아날로그나 디지털 제어 개념이 좀 크죠. 이게 다죠 뭐. 그래서 센서 같은 거 입력받는 거는 아날로그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는 온오프 제어를 하기 때문에 하이로 출력으로 제어하고, 출력 제어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우리가 릴레이가 제일 좋은 소자인 거죠. 그래서 거의 다 릴레이를 어떻게 접촉을 해서 쓸 거냐에 따라서 응용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론적인 거는 하나지만,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하게 간다면 이렇게 이제 DC 모터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DC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회전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커튼을 이제 올리고 내린다든가, 물론 이것도 우리가 온오프 제어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터 같은 경우는 속도 제어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제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온오프 제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터에 대한 관련된 거를 제어할 때는 그거에 대한 이제 서브 회로들이 필요하고, 그 회로들의 제어 방법이나 구성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DC 모터 회로도고요. DC 모터 회로도를 붙여서 모터 제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홈 오토메이션에서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 사물 인터넷에 적용이 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보음이나 그 침입자 검출들, 이렇게 이제 뭐 모터의 회전수를 카운팅 한다던가 아니면 장애물을 검사한다던가
아니면 부저를 통해서 소리를 사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고음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력뿐만 아니고 출력을 다양하게 이제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제한된 거는 저런 모터의 회전수라든가 이런 걸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검지했는지 뭐 이런 것도 검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됐을 때 뭐 경고음을 울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수동으로 눌러서 경고음이 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듈들이 소형화돼서 조그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이제 LG U+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이런 스마트 홈 제어 장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구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이런 IoT 기술을 넣어서 이제 등 제어를 구현을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등 제어가 이제 인터넷이나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다 이런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지금 뭐 둘, 넷, 6가지, 8가지인데 계속 늘리면 돼요. 늘리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많아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차후에 또 써보려고 하는 라즈베리파이에서도 구현이 가능해요. 라즈베리파이도 네트워크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다가 웹서버 기능도 넣을 수가 있고요. 서버 기능을. 그러니까 이제 뭐 구현하는 거는 어떤 모듈을 쓰느냐의 이제 차이인 거니까 가능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료는 제가 링크를 다시 해놨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차후에 이제 섹션별로 좀 설명할 때 다시 언급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